안녕하세요. 또 속 터진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또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을 일단 봅시다. 김여정의 삐라 사건 4시간 만에 통일부 삐라 금지 만들겠다. 아시죠? 김여정이가 남한의 지금 탈북 단체에서 보낸 그 삐라 전단, 대북 전단을 보고 그 비난했어요. 별소리 다 했죠. 자, 그거 듣고 나서 통일부가 4시간 반 만인가요? 삐라 금지를 만들겠다고 금방 하명을 받든다고 지금 굽시굽시라고 나왔습니다. 요것이 누구예요? 이게? 김여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파란 이것이 말이죠. 한마디 했다고 청와대가 또 통일부가 뒤에 나오면 군까지 하명 받들겠다 지금. 아휴. 자, 그 다음에요. 보세요. 삐라의 김여정 부들부들하니까 6시간 뒤에 청와대가 끄덕끄덕하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명령에 순종하겠다 또 그랬다. 요거 지금 오른쪽에 건 대북 전단 살펴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얘가 한마디 했더니 청와대가 통일부가 즉각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전단 살표가 뭔가 조금 보겠습니다. 뭐 다 알지만. 자, 망나니, 똥개. 세상에, 뭐예요? 이런 표현을 쓴 게 망나니니, 똥개니, 뭐, 여기 나오네요. 인간 추물이니,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뭐 했는데, 이 청와대와 군과 통일부가 어떻게 나왔어요? 찍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단서를 맡겠다. 아니,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여기 나왔네요, 지금요. 4일 오전 6시 무려 북한 노동신문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장의 담화를 보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가 주변에선 정부가 내정 간섭 표현에 대해서는 보세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아니,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맹비난하니까 최소한 어떤 담화가 나올지 알았느냐. 저기 미사일 쏘다가 한마디 찍소리 못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니까 관과 주변에서는 정부가 그래도 내정 간섭하면 되냐. 뭐 어디 그런 쪽에 하면서 유감 표명한다는 그런 심한 소리 하냐 말이지. 하면서 그렇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뭐예요? 망나니지, 뭐 똥개, 인간 추물 같은 막말을 쏟아내면 명령적으로 말이죠. 우리 정부를 훈계한 것을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엔 너무 심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 삶은 소대가 왜 더 하잖아요. 얼마나 이 강도가 높게 비난하고, 도대체 이거는 아주 어떤 막 조폭, 그 다음에 시정잡배들도 못할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국가 간에 어떻게 이런 언사를 쓸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개 같은 놈들이네. 이런 망나니 짓이니 뭐 똥개니 인간 추물이니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 명령적으로 말이죠. 그거 빨리 대북 전단 하는 거 그거 막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기사 보세요. 이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B라는 백해무익하다고 어떻게 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북한한테 맞장구를 치면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아직 정확히 이제 법을 이제 뭐 안 있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가칭해 놓고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김여정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랬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 30분 만에 오전 10시 40분 네, 예정이 없던 공식 브리핑 일정까지 잡았다. 일부러 브리핑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일부러 잡아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제
불입을 한 거예요. 김여정의 하명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통일부는 살포된 전단이, 이 얼굴도 보기 싫어서 올리게 하시네. 통일부는 살포된 전단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주민들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 잘도 갖다 붙여가지고 북한 편 들라고. 요것이 몇 살입니까? 살 파는 것이.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국방부도 국방부 뭐라 했어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 재산이 위협을 초래한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까지. 또 통일부, 군, 그 다음에 또 누가요? 거의 같은 시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비라는 팩해 무익한 행위라며 안보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아니, 저들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더 안보에 위해를 가한 거예요. 이 대북 전단인데 위해를 가한 거예요. 미사일 쏘아대고 핵무기 실험한 게 꼼짝 못하고, 야당 관계자는 김여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진땀을 뺀 모습으로 했다. 김여정이 한마디 했거든. 녹아나서 한마디 하니까 그 달래기 위해서 쩔쩔 멀면서 말이죠. 진땀 뺐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안보 위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숱한 대남 무력 시성 도발로 9.19 군사 합의를 형해화한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니, 무슨 안보 위해 행위? 그리고 군사 합의 파기한 거?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때 누가 군사 합의를 파기했냐고, 파기한 짓거리를 더 많이 했냐고. 우리는 그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훈련, 저번에 얼마 전이죠. 서해안에서 했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 뭐라고 하니까 청와대 당장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훈련했냐? 그 훈련 한 걸 왜 이렇게 보도를 했냐?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뒤에 사격 훈련을 취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정부와 그는 지난날 북한이 보세요.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고 전투기를 동원한 도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쳤지만 한마디 했어요? 유감 표명으로부터 아무런 입장도 되지 않았다. 이 벙어리잖아, 벙어리.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지난달 북한의 GP 총격 때도 이거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정부는 현장 조사 끝나기도 전에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두둔한 태도 보였다. 군인도 그랬단 거 아닙니까? 군인도. 아니, 저기서 유효사거리도 안 되는데 일부러 쏜 거겠냐. 우발적인 사고다.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는, 보세요, 또 기사 봅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는 눈을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 민간단체를 할 때 눈을 부라린 형국이다. 진짜 우리나라 위협을 주는 미사일이나 핵무기 만드는데 꼼짝 못하고, 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북한에 지금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당신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막힌 형평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기막힌 형편을.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또 완전 통제당해가지고 외부에 전혀 정보를 차단시켜 놨잖아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남한의 자유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북한 온 국민들에게 자유의 물결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활동 아니냐고. 그러면 그게 적극 돕지는 못할지라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도발을 일삼아다 끽소리 못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인간 상식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전직 국정원 간부는요, 전직 국정원 간부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보다 민간단체 종이 전달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다다고 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상방이 넓습니까? 한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민간단체가 종이 전단 만들어가지고
그 정보 적어서 북한에 보내는 거, 이것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친답니다. 진짜 소가 웃을 일이죠. 소가 웃을 일. 삶은 소대가리 웃을 일이네요. 진짜. 응?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걸 만든다면 뭐예요? 김정은이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다. 가치를 훼손한다.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없어야 나가니 표현의 자유. 자, 김여정은 이날 다말로 남북 대화 재개 임박했다는 신호를 분석도 하는데 무슨 분석이냐고 이게. 개 같은 소리죠. 누가 있다 이 소리였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측은 코로나19로 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의 교류 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며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네요. 여기 나오네요. 봅시다. DJ 아들 김홍걸 북 김여정 경고는 대화의 신호다고. 아이고 이것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자, 지금 아버지가 북한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갔다 와가지고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이 있을 수 없다. 자기가 책임진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북한에 많은 돈이 들어갔던 거 알잖아요. 이 꼭 부전자전이네. 꼭 그 마귀가 그 아들한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협상 귀신, 협상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조선일보에 사설을 썼네요. 사설 좀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의 이 자존감 버렸네요.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자존감. 국민들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 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 대한민국과 국민이 북한 집단에 능멸 조롱 당하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라 이거야. 그건 그냥 뭐 하도 해가지고 뉴스거리가 안 된다는 뉴스거리가. 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4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가 막지 않으면 금강산 강갑 폐진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연락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겠다. 이거 다 폐기하면 더 좋겠네. 전단 금지 법이라도 만들라 명령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이게 누구예요? 못 본 척 하는 놈이. 신문에 그래놨네요. 사설에. 문재인 대통령. 못 본 척 하는 놈. 문재인 대통령. 그 4시간 반 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졌다. 아니, 요따위 소리 한 것도 이거 정말로 국제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디 이런 망나니가 있냐고. 새파란 것이. 그런데 그것도 놀랄 일 아닙니까? 놀라고 놀랄 일. 그런 놈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놈들이 인격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손 도둑놈이고 그 속에는 그 귀신 마귀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마귀 도구로 짐승의 도구, 붉은 용의 도구로 들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4시간 반 만에 더 놀라운 일이 연이어 버려졌다. 아까 봤죠? 통일부,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청와대 줄줄이 통일부는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즉각 답했습니다. 김여정의 법 만들라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제 뭐 108석 가까우니까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헌법
빼고는 다 한다고 하잖아요. 헌법도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어떻게 숫자 끼워가지고. 여러분들 하고야 말 놈들이거든요. 하고야 말 놈들. 자, 북한의 정권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집 그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 유해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자, 통일부에서 하고 나서 좀 이따 또 어디서 나와요? 청와대에서 또 나, 청와대. 탈북민들의 고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날리는 대북전단이 안보 유해 행위라는 것이다. 이 안보 유해 행위입니까? 지금 문 대통령 우리 국민이 김정은을 화나게 만든 것이 안보 유해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진짜 안보 유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나? 무슨 말이에요? 김정은이 진짜 우리 남한에다 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 이 현 정부가 문재인이 어떻게 대응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 강한 유감이다. 그 다음에 중단 좀 해라. 했다가 김여정이 저번에 뭐라 했어요? 이 전능하고 완벽한 바보라고 말폭탄을 퍼붓자 그 다음 도발 때부터는 어떻게 입을 딱 다물었대요. 처음에는 뭐 살짝이 뭐 하도 국민들 눈치를 좀 보면서 말이죠. 또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할 것도 같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 좀 강한 유감이다. 그래도 다 죽어가는 기들어가는 소리로 말이죠. 또 중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김여정이 요년이 전능 완벽한 바보라고 말폭탄을 퍼붓자 그때도 이것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 도발 때부터 입을 딱 다물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청와대가 지금 단호히 대응해야, 이번에 그 대북 전단에 이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진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인 정권에 하는 짓거리를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탈북자들이 남한의 자유 소식을 북한에 통제된 사회다. 그것도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넣어주려고 전단도 만들고 또 USB에다가 또 우리 남한의 어떤 발전된 상황을 또 영상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 또 $1씩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보낸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안 보이면 이제 종이 올라가면 그 사람 죽입니까? 종이 올라가면? 청와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대상은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인가? 자, 김여정은 이날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판문점선언 군사합의를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은 말이죠. 군사합의? 지들이 필요하면 군사합의야, 필요하면. 평생 지멋대로 하면서 말이죠. 우리 보고는 군사합의 지키라고, 지기들은 뭐예요? 완전 자유야, 자유. 이런. 그러나 북한은 서해 LLL 인근에서 김정은 지지로 해안포를 쌓고, 보세요. 뭐 군사합의 지기가 지키면서 같이 지키자 그러면 말이 되지. 이해를 좀 하지. 그러나 북한은 서해 NLL 인근에서 김정은 지지로 해안포를 쌓고 고사총을 우리 GP를 명중시켰다. 핵무기를 탑재한 신형 탄도미사일도 수시로 발사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해안에 뭐 SLBM인가요? 그 만든 기지도 만들고 또 지금 평양 옆에 순안공항 앞에 또 ICBM 또 뭐 만들 수 있는 제조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지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누구 편이었어요?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는 없다. 탄도미사일은 그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거 저들이 싼다고 해서 뭐 9.19 합의를 어기는 거 아니다. 누구 편이에요? 북한 편이에요, 북한 편. 또 GP를 그놈들이 쏴줬겠는데 그 총격은 저희들 일부러 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라며 북을 감쌌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에 대해서는 안보 유해라고 한다. 오늘 좀 이 조선일보 사설이 좀 마음에 드네요. 북한 미사일이나 총탄보다 탈북자 풍선 전단이 더 위험한가? 문재인은 대답하라. 청와대는 대답하라. 북한이 만든 미사일이나 총탄보다도 탈북자들의 풍선 전단이 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대답하라 이거예요. 민주당도 대답하고 김홍걸이도 대답하라. 김씨 일가가 전단에 민감한 이유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거짓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 전단에 한마디로 비약하는 거짓이다. 그렇게 다 명백한 진실이다. 북은 노무현 정부 때도 개성공단 중단을 협박하며 전단을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금지법이 검토됐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충돌이 무산됐다. 김정은 남매 심기 경호와 남북 이벤트가 헌법보다 중요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여러분들 때법이고 헌법 위에 상전이 김정은이 남매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명령하면 헌법보다 위입니다. 헌법보다 위. 하나님보다 위고 헌법보다 위가 이 사람들 아닙니까? 북이 우리 대통령을 겁먹은 개인이 전능이니 바보라고 하더니 이제는 못 본 척하는 놈. 우리나라 대통령 뭐라고 그러세요? 겁먹은 개, 전능, 바보라고 하더니 야 이제는 못 본 척하는 놈이라고 해도 하는데도 화들짝 놀라 무마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 뭐예요? 응? 그냥 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그냥 이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놀래 가지고 말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통일부 4시간 만에 반 만에 좀 있다가 군에서 좀 이따 청와대에서 줄줄이 어떻게 돼요? 명령하신 대로 잘 따라서 절대 앞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그런 법안을 꼭 통과시켰습니다라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종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이것이 G7에 초청받을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받아야 될 대접인가?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정권이 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정말 이런 자존감이 정말 땅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졌는데 그런데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했죠. 성경에 보면 이 공산당이라는 놈들은 민주관 일개 정당이 아니다. 이것들은 성경대로 나온 마귀 새끼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서는 도구들이다 이거예요. 도구들. 이제 북방의 저것들은 큰 짐승이에요. 큰 짐승. 이 문재인이 여기는 꼼짝 못하는 작은 짐승. 붓대도 눈하고 이번에 선거도 컴퓨터 조작을 했다면서요. 손 붓대도 눈놈들. 우리 어떤 목사님 표현을 들면 저놈들은 내놓고 하는 도둑놈들이에요. 내놓고 하는 놈. 북한 놈들은 내놓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는 그 사상이 들어가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짐승은 짐승인데 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짝 해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은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이니까 나이는 문재인이가 김여정이나 김정은보다도 아버지뻘 자기 아들보다도 2살이 나래라며요. 저 김정은이가. 그런데 여러분 가서 봤죠? 서서 있는 태도라든지 누가 더 허리를 많이 숙입니까? 누가 더 뻣뻣하게 서 있습니까? 누가 더 상전을 모신 같은 그런 태도입니까? 그게 이거는 영적 문제. 김정은이는 아주 그냥 마귀가 아주 센 마귀가 들어선 거고 문재인이는 지금 협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저 큰 짐승한테 꼼짝 못하는 굴종하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좀 굴신굴신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잠깐 동안 이렇게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남한에도 청와대 지금 국회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우두머리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상에 다 먹힘을 당한 거는 이 정말 양심 있는 세력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시국이 온 거거든요. 탄식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부정선거를 심지어 외국에 아주 유명한 저명 교수들이 심지어 논문을 써갖고 발표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까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 어둡다는 얘기야. 국민들의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하박국 1장에도 있는 말씀대로 악인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하박국에 이 성경에 하박국 인간 종말이 될 일을
과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놨는데요. 자,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성경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막 교율자를 높이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옵니다.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런 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시행이 되지 못해요. 정의가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바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하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포퓰리즘. 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다. 또 이 말이에요. 악인이 어떻게 돼요? 의인을 에워싼 거예요. 지금도 보면 민경욱이 뭐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선고 부정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어떤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은 당내에서도 완전히 따돌려 놓고 말이죠. 지금 뭐 청와대 고위 공직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수은 불법 저질러 놓고 말이죠. 그잖아요. 이번에도 최강욱인가 누군가 그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다가도 나오고,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례하고, 응?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고, 울산시장 이미 이번 선거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울산시장이 그 전에 드루킹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윤미향 그러면 철저히 조사라고 그래야죠. 어떤 사건은 조사라고 그러고 자기 평가는 아무 말 안 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응? 뭐 몇십 년 지난 저기 5.18 응? 그 헬기 조준 사격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현실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탄을 하는데 그런 전혀 모르지 않은 게 왜? 자기 편이거든. 이게 보니까 의인이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굳게 행합니다. 공의가 바로 행해요. 굳게 행하는 거예요. 굳게 행하는 굳게 행하요. 그리고 내가 사납고 성급하면서 그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하는 그 곳들 점령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요들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입으로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과 마치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이게 북방에 이제 군대를 펴내놓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먹을 게 입을 게 없다면서도 훈련을 막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맨날 햇등포 두고 있다가 뭐 강하게 훈련을 좀 시키면 그 집에다 전혀 훈련시키지 말라고 한다며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시킨 사단장이 오히려 문책을 받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설 곳이 없을 겁니다. 설 곳이 없고 오늘 현실이 그렇고인데, 현실이 아까 제가 이런 지금 하박국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판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이 위냐, 김정은이 김여정이 저것들이 말이 더 위냐, 어느 것이 위일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말고 문재인이나 지금 청와대 현재 여당 이 생각하는 것은 헌법 위겠습니까? 김정은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분명 헌법보다 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의 자유 그런 거 묵살시키고 그냥 김정은이 또 김여정이 하명을 받아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말 겁니다. 지금 벌써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발표된 지 4시간 만에 그냥 벌써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까지 하고 청와대까지 그러고 나오니 이거는 이제 통과되는 것은 뻔한 거죠. 이미 우리 세일 진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시국이 올 줄 아셨지 않습니까? 강력한 협상 용어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남북 간에 저번에도 했죠. 남한에 가서 기업하고 북한에 가서 기업하고. 자, 북한에서 기업하면 북한은 뭐 땅도 뭣도 다 국가 건데 북한에 가서 뭐 투자하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김정은이 다 정치 자금 아닙니까? 정치 자금, 통치 자금 말이죠. 누구 조화로 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이제 남북 간에 우리는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어떻게 북한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남한이 이제 먹어도 되겠다 혹이 온단 말이죠. 6.25 직전까지 꼭 평화를 고조시켜 놨다가 남한 사람들이 이제 뭐 정권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인데
마음을 떡 놓고 있을 때 탁 치고 내려놓는 겁니다. 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세 같은 또 엘리야 같은 신 같은 종들이 나가지고 멸공 북진의 손에 통일이 된다는 건데 이제 피해가 많은 거죠. 전쟁이 남으로써.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면은 협상 사상을 가지면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멸공 사상을 하면은 우리 애국가대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사야 41장에 있는 대로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아 같이 사자가 식물을 으르릉거리듯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시국이 온다는 것이 이미 아셨고 또 이제 그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입니까? 알고 보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 보면 소망이잖아요. 소망. 무슨 소망이요? 살아서 새 시대 갈 때가 왔다. 이게 살아서 죽지 않고 재림의 주를 맞이해서 새 시대 갈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공산당의 저 강변 무력이나 또 위협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포를 주고 미사일 공포를 주고 또 똑같이 나눠먹자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해질 겁니다. 이미 남한이 지금 엄청 팽배해졌잖아요. 요새 길이 잘 들여지고 있어요. 지금요. 정부가 없는 거 그냥 없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배급을 주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거기만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준 겁니까? 여러분 거 주고 여러분도 떨어지니까 빚을 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네수엘라나 이탈리아나 다 그런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이 뭐 옛날 뭐 노무현 때인가 그걸 배우자고 그랬대요. 배우자고 차베스가 반미를 했거든요. 반미하고 또 순 포퓰리즘. 그래 결국 나라 아니고 거들내 가지고 옛날에는 자동차를 자동차 살 돈을 가지고 지금 초콜릿 뭡니까 초콜릿 뭐 요만한 된 거 그거 살 돈이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지금 거들났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지를 못해서 계속 지금 국경을 지금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와 같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 마시고 이럴 때에 절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왕래가 되더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세력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력 납치 만나는 거 절대 협상하면 하나님 심판을 만나는 거 철저히 멸공사상으로 더 굳어지고 다져지고 또 이게 사상이 철두철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지만물주 하나님께서 생화학 무기가 떨어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행행하고 또 무서운 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절대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로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새벽이 올라면 어떻게 돼요? 동이 틀려면 끔끔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뭐 끔끔한 거는 어떻게 왜 그러냐? 이제 잠시 지나가지고 이제 동이 틀라고. 우리 뭐 찬송가에 그거 있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남빛 보아라 저빛.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이루어진다. 그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온 것은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라는 진리가 나타났고 하나님 보호라는 애국가도 좋고요. 절대 하나님 보호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은 앞으로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있다. 절대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고 사상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저놈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별짓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노골적으로 그냥 학살하고 노골적으로 그냥 별짓 하는 거 아닙니까? 탈법 불법 저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하고 진실한 편에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저것들 마귀가 들어선 도구에 불과하고 잠깐 동안은 저놈들 이기는 것 같고 잠깐 동안 저놈들 승리한 것 같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종들 통해서 막 옛날 과거가 바로 굴복시키듯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 막 850명 막 때려잡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마지막 이 증인들의 권세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앞으로 좀 증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